자, 최마의 마스터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있었죠. 네. 낮에는 중국에 또 CPI가 있었고 예상보다는 낮았다 이런 평가죠. 슈퍼코어 CPI는 5년 내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소비 냉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물가가 오르지 않은 안도감으로 받아들일 거냐. 네, 물가 가지고는 그때그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어제 중국도 물가 생각보다 여전히 마이너스권 네.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미국은 어떻게든 물가를 올려야 되고 그렇죠. 미국은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제 뭐 2%까지 확대시킨다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도 전혀 일단 반응은 안 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고 미국도 떨어졌는데 이제 CPI나 지금 나오고 있는 기존의 PC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쪽도 지금 약간 하향 기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살짝 턴했다가 꺾인다라고 한 쪽에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일단은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그냥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물가 하락으로 들어오는구나. 뭐 변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은 혹시 경기 위축의 신호가 아닐까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모습들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 위쪽에 대한 신호 쪽에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네. 요거 관련된 쪽들을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10년, 생각합니다. 2년물의 격차. 그렇습니다. 아니면 10년, 3개월물 짧은 것들 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요즘 고개를 탁탁 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 지금 엉망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게 CPI가 낮았음에도 네, 시장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시장 금리가 되려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예. 아시아에서도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시장에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던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미국 국채를 지금 던지는 서로 그 약간 죄수의 딜레마처럼 이거 중국이 던지기 시작하거나 네. 일본이 호응을 안 해주거나 전 세계 미국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두 국가잖아요. 그렇죠. 일본 그다음에 중국. 우리나라 뭐 1,100억 달러밖에 없지만 네. 여기서 던지기를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 막 하면은 그 전에 먼저 던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문에 의하면 네. 무슨 다른 주식시장 망가지는 것보다 네. 채권 금리가 이상하게 급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항복. 위축됐죠. 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주변의 권유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관세 유예 쪽으로 가는 항복 이렇게 했다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시진핑은 내 친구 이렇게 하잖아요. 티니핑은 내 친구를 잘못 얘기한 겁니다. 네? 티니핑은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아까 제가 써먹었던 건데 또 쓰시면 어떻게 해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일단 여기서 그런 걸 쓰셨군요. 네, 예. 시진핑은 시진핑. 예, 쓰면 안 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네. 이렇게 나갔었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제 금리의 변화가 그렇죠. 원하는 바는 금리가 인하되는 건데 그게 맞죠.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다른 국가 쪽에서 그렇게 급하게 던지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관세와 함께 상대방과 이제 조율하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 관세 좀 사라라고 네. 하는 지난번에 그 말하라고 협약 비슷하게 하면서 나왔었을 때가 그때 미국 100년물 국채 네. 이 얘기 잠깐 도마 위에 올랐다가 좀 빠져서 좀 안 나오죠 지금요. 그거 강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국채 관리를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들어가서 협상 카드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 쪽에서 근데 더 급한 거는 최근에 보니까 또 이런 사태가 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현금화 제대로 못해서 특히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자본금 1억짜리가 30억도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30배, 100배까지도. 고래버리지를 쓰죠. 그렇죠. 그런 것 쪽에서 이번에 크게 타격을 맞다 보니까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다 청산되고 있는 채권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매도로 나오는 과정들. 전문 용어로 기한 이익 상실. 잘 아유. 아시잖아요. 담보 부족. 담보 부족이 되면은 네. 일단 시장가로 판다. 그렇죠. 근데 미국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온 이 헤지펀드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쪽에서는 그걸 팔아버려가지고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막 던지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최근에 나온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국공채 스프레드와 또 회사채 스프레드가 이제 완전 역전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모습들이 또 그렇죠. 바뀌는구나. 보통 블랙스완일 때만 그런 데 나오는데.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의 관세뿐만이 아니라 상충하는 또 감세를 또 하고 있을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돈 써야 되고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하니까 부채도 지금 더 확 늘리진 못해도 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성장률이 따라오지는 않는데 물가는 지금은 낮아졌지만 네. 어느 순간 이게 관세의 영향권으로 두세 달 뒤에 네. 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지금 145%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막 2배씩 뛰어버리면은 CPI가 확 솟구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성장 낮아지고 물가 올라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런 맞습니다. 가능성. 오늘 처음으로 연준 위원이 굴스비 위원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죠. 예, 굴스비. 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솔직히 연준 위원회에서 쉽게 하기 힘든 단어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척점이다 보니까 네. 그냥 약간 좀 강하게 경고를 했다고 보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CPI 물론 이제 항목 쪽에서 아마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또 원하는 거는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세도 물론 있고 재정과 관련된 쪽들을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직접적으로 물가에 또 연동이 되는 측면 쪽에 하나 유가, 그 에너지 비용 이쪽들을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근데 WTI 기준으로 $60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 셰일 가스를 그렇죠. 캐던 업체들이 유가 60불 언더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 파산이 줄파산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을 일단 얼만큼 잘 달래는 가운데 그래서 일단 물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잡아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 유가 하락을 좀 용인하는 상황이죠. 네. 그 라인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는 것도 일단 아마 물가에도 반영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는 요 과정 쪽에서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혹시나 아까 보셨던 유동성 관련된 쪽에 대한 부족 사태나 약간 좀 시스템 리스크가 살짝 들어온다 그러면 네. 드디어 이제 연준이 출동할 때가 아닐까. 시장은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자금 구조의 변화가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대중국 관세,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관세 지금 하루다르게 숫자가 바뀌어서 어제 145까지 이제 뭐 정정해 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미국의 경제학 이 석학들은 관세율 145%는 사실상의 미국과 중국의 교역 단절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무역 중대. 이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나왔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마 중국은 이럴 줄 알고 이럴 줄 알았다기보다는 네. 지금 한 5년, 6년 전부터 미국에 대한 이제 수출 비중을 계속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DP 대비해서 10%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물론 미국이 주도했었던 공급망 재편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도 나오고 또 기업들도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오히려 지금 다른 동남아나 여러 가지 인도 쪽으로도까지 이렇게 다변화를 시키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런 과정 쪽에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 일단 중국 자체들도 또 이제 그렇겠죠. 그럼 중국도 이제 생산 기지는 일단 그대로 두고 만약에 네. 생산 기지까지 밖으로 나가서 관세를 피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정부가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산 기지가 아니라 창고 네. 아니면 또 이런 약간 요충적 기지라는 쪽에서 다 생산하고 거기 가가지고 라벨만 바꾸는 거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쪽까지 다 맞는 상황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게 되면 또 분명히 또 어떤 전략들을 써 나갈 건데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번에 관세 협상의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도 계속 미국과의 관계를 수출 비중을 좀 떨어뜨리면서 다변화로 나갈 거다 보니까 어제 네. 나왔던 얘기 중에서 유럽과 하고 손을 잡기 시작하네요.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 관련된 쪽에 관세를 계속 올리는 모습들로 그러니까 관세를 쌓았다가 네. 이번에 최저 가격제 이런 쪽으로 좀 바꾸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유럽과 중국이 약간 좀 협의 쪽으로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전기차 쪽들도 약간 풀어주는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유럽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물꼬만 조금만 터준다. 네. 난리 납니다. 지금 그 값싼 전기차들 지금 거의 포화 상태인데 그거 다 유럽 쪽으로 간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악재죠. 네. 그렇죠. 그런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이 크죠. 네. 그래서 그런 명함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역학 관계 쪽에서는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럽의 반응은 뭐 좀 다양하긴 한데 트럼프 관세 유예 90일 유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 이후에 네.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90일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을 기자가 했더니 또 그때 가봐야 알겠다. 뭐 네. 그렇게 하겠죠. 자, 유럽의 반응과 국내 업종의 어떤 상관관계 좀 전에 하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그 정도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럽과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약간 동맹국이라고 하면서까지 또 했던 부분들을 이제 계속 관세를 통해서 약간 좀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네. 협상은 들어갈 텐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맞서는 분위기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맞서지만 협상을 하겠다가 약간 지금 어떤 줄타기 하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 좀 눈치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 쪽에서 강하게도 못 나갑니다. 지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좀 유예해달라는 쪽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유럽도 어떤 식으로 중국은 강경 쪽, 네. 유럽도 지금 처음에는 강경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단기간에 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다는 쪽에서 약간 선회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또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강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저희가 뭐가 수혜다 아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는 혹시나 중국과 유럽이 좀 긴밀해졌을 때 오히려 우리도 또 유럽에 대한 수출 전략들이 많은데 네. 그거는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싸게 아마 마진도 낮춰가지고 또 유럽 쪽이나 다른 쪽으로 막 강화되기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한국 입장으로는 또 경쟁 쪽이 좀 더 가열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어제는 뭐 전 세계 증시가 뭐 다들 대부분 급등 내지는 폭등을 했다가 오늘은 일정 부분 빠집니다. 우리 증시는 이런 변동성을 어떤 데 또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뭐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미국 동향들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근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뭐 그 IT, 테크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또 2차 전지 뭐 이런 네. 쪽들은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영향을 받는데 오히려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 코스닥이나 이런 쪽으로 한때 물량이 강하게 나오다가 안 나온다라고 네. 하면 그 사이를 사실은 아마 올해도 그래도 그 네.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 이재명 대표가 아마 네. 지금 계속 정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반응을 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1시간 전에 30분 전에까지 라이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접속자가 상당히 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 주도를 하겠다는 주도란 단어가 한 6번, 7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주도를 한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K 뭐 쪼르륵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또 역점적으로 하는 게 AI 쪽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좀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조금 더 큰 그림들은 이렇게 알고 거기다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갈산이즘, 뭐 먹산이즘 뭐 그렇게 표현하시던데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공약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저희는 공약 쪽에서 숫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만약 그러면 AI를 뭐 끌어내겠다 그러면 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한 10조 정도 뭐 투자해서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숫자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뭐 일단 전력기기 쪽도 강하고 그나마 좀 살아 있고 거기다 HD 현대일렉트릭도 낙폭을 많이 줄이죠. 게다가 또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비상발전기 쪽에 강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쪽들도 올라오고 하는 네.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는 일단 시장 쪽에서 그래도 지금 정책 테마를 좀 챙겨보겠다. 가뜩이나 지금 어떤 모멘텀 없는 상황들인데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종목은 안 죽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체크하실 게 숫자입니다. 네. 숫자가 뒷받침돼야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 그렇죠. 것들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실마리 결국에는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이 박스피라는 멍에를 쥐고 있잖아요. 네. 올라가면 어디서 딱 막히고 또 내려오고 그러면 또 싸다고 막 분목을 하는데 좀 반등하다가 또 밀리고 네. 박스피를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참 뭔가 좀 돌파구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기업과의 그 궁합이나 뭐 또 숫자, 이익 네. 아니면은 뭐 기업이 좀 제시하는 비전 이게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될 텐데 어디에 그 키워드를 좀 찾을까요? 저 같은 매매 스타일이라고 하게 되면 네. 차라리 이런 장세가 낫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예. 이런 개별 종목 장세. 개별 종목 플러스 잔잔바리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네. 낫습니다. 큰 욕심 없이 네. 박스권이다 그러면은 상단부 쪽 가게 되면 정리했다가 다시 네. 또 종목도 바뀌지 않습니까? 상단하다는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쯤 갔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러니까 보통
20%까지 갔는데 나는 한 10%대에서 정리한다. 근데 나는 수익이거든요. 근데 20%까지 간 거 보면서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제 원본 같아요. 네. 손절한 느낌입니다. 20%까지 갔는데 내가 10% 정리하게 되면 그런 마음 말고 이런 박스권 장세나 그래도 밑에서 버티고 올라오는 장세다 그러면은 그런 폭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네. 그 정도쯤에서 약간 욕심 버려가면서 대응 버린다기보다 욕심을 덜 챙겨가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시장 쪽에서 이제 지금 가장 또 눈여겨봐야 할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환율 같습니다. 네. 환율 일단 뭐 외국인 수급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예, 외국인들이 뭐 수급이 깡패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시장에서 용어로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네. 재료가 뭐 나오고 뭐 사실 트럼프의 관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이 누군가가 굵직하게 주식에 대한 강한 매수를 한다면 그 키워드는 키워드랜다. 주도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쥐고 있고 그렇죠. 환율에 또 연동된 건 맞고. 네. 근데 아주 예전만큼의 밀접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 쪽에서 단적으로 어제 달러 인덱스가 10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일빵빵. 네네. 여기까지 왔는데 DXY 달러 인덱스라는 게 그렇죠. 달러 약세죠, 그러니까. 약세죠.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엔화는 뭐 이제 145엔 무너지고 네. 그런 엔화는 강세. 엔화 강세.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시장은 무너지고 네. 예. 그런 건 이해를 일본은 독특하게 그렇죠. 예. 환율 따라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국가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왜 아직까지 1,450원대에서 원래 지난번 달러 인덱스 100대였으면은 지금 1,400원 초반이나 무너졌었습니다. 그렇죠. 1,300원대 후반? 예, 네, 예. 이게 적정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 네. 정부에 이제 그런 쪽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 증시 안정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까지 보는 이제 약간 위험 프리미엄을 조금 더 줬다는 게 지금 같은 이제 변동 뭐 격변 시기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환율이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일단 6월달 지나서 빨리 지나와서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것까지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환율 안정되면서 그때 변화까지 봐야 되겠죠. 그럼 네. 그때는 오히려 이제 좀 더 주도적인 모습들로 한국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바뀔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급하게 지금 이제 외국인들 언제 돌아오나 이거 바라볼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줘야 되는데 이런 혼탁한 상황의 대안이라면은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겠어요? 그냥 저희는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죄송하지만 네. 한국은 끌려가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관세 관련된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맞는 외풍들 네. 이걸 가지고 아예 잘해낼 거야라고 하기는 아직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적어도 관세 회피 섹터가 낫겠다. 네. 쪽에서 보게 되면 딱 몇 개 없습니다. 이제 방산 그리고 또 조선 그리고 또 조선은 뭐 끌어준다면서요. 이제 계속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예 그 앵커님이 하셨으면 더 폭등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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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네. 예.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성과를 좀 내는 바이오들 이런 것들도 좀 오늘 FDA에서 그렇죠. AI를 접목해서 네. 보통 바이오 임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동물 전임상, 예, 예. 임상 전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을 조금 제외시키자. 왜냐하면 시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AI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전임상 거치지 않고 1상, 2상, 3상 여기도 이제 아마 축소되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가 아마 조금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200%, 300% 올라간 종목이 있더라고요. 있죠. 0.7센트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동전주, 네. 예. 그런 쪽에서 나올 때도 이제 분위기는 시장을 좀 대비해서 회피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좀 나는 그래도 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그러게 네. 되면 정책 테마주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다음 주도 도마이 오를 거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였으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이제 나오는 쪽이 아마 시장의 반응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뭘 던진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은 되니까 네. 근데 예 그냥 지지율에 따라서 매매의 속도는 좀 달라야 되겠죠. 무슨 얘기 좀 자세한 얘기는 예, 20명 나오신다고 하더니 이제 10명으로 좀 축소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씩만 던져도 뭐 거기에 연관된 주식이 많아지겠네요. 예, 이제는 뭐 권한대행 관련주까지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대단한 네, 시장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스다. 좀 더 들어가서 얘기 사실 해보고 싶은데 좀 방송이다 보니까. 유튜브였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